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일단은 S20 플러스로 처음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전 영상보다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약간 좀 빨갛게 나오는 게 지금 약간 석양이 지고 있는 때라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미술관에 지금 작품을 잠깐 교체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깐 국가 지금 재난지원금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왜 옛날부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먼저 나왔던 건데 그냥 소득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또 많은 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먼저 꺼내면은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빨갱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러한 논의가 계속 됐었던 게 꼭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에서 먼저 이렇게 기본소득제를 제안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미국도 지금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하위소득을 준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난 그런 돈 필요 없으니까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줘라. 난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어떤 것에서 실효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적인 게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하다가 이게 실제로 이번에 돈을 받는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문제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하위 70%의 사람들에게만 그 기준을 세워가지고 준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나누는 게 어렵습니다. 그게 뭐가 어려워? 그냥 돈 적게 버는 사람 주고 돈 많이 버는 사람 안 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직장 가입자들은 조금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대부분의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지역 가입자들이겠죠. 물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지금 힘들고 하긴 하겠지만 지금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지역 가입자잖아요. 지역 가입자들인데 지역 가입자들 중에서도 이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소득 이상 이하로 이거를 차등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러한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소득을 파악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게 건강보험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건강보험료를 산출을 할 때 재작년에 나의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출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작년에 장사가 되게 안 됐고 올해 지금 손님이 하나도 없다고 쳐보죠. 근데 2년 전에는 장사가 엄청 잘 됐어요. 내가 2년 전에 한 달에 진짜 1,000만 원씩 소득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소득이 0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1,000만 원을 벌 때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1,000만 원씩 벌었으면 그거 벌어둔 걸로 좀 살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아마 안 해보시는 분들이겠죠. 자, 근데 반대의 경우에 2년 전에는 내가 뭐 장사를 하든지 프리랜서를 하든지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돈을 되게 잘 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재작년에는 못 벌었는데 작년에는 장사가 잘 되든 일이 잘 돼가지고 돈을 잘 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나는 굉장히 돈이 없고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저 사람은 받아가고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도 지금 그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고 단적인 예로 보여드린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은 소득이 한 10만원 더 많아가지고 지원금을 못 받고 10만원을 이 사람은 적게 벌어가지고 지원금을 받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주 작은 차이 때문에 저 사람은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을 받고 나는 못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왜 나는 안 주느냐, 왜 나는 안 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지급을 하는 거 저도 신청을 했는데, 이 돈을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급하는 거를 또 제로페이 같은 걸로 지급을 하잖아요. 뭐 선불카드로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취지는 저도 알고 그렇긴 한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 컴퓨터를 잘 못하거나 뭐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실 진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 같은 게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되셔가지고 그런 걸 잘 못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걸 신청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뭐 자식들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자식들이 해주는 사람들보다 자식도 없고 진짜로 막 폐지를 팔아가지고 생계를 영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사무소 가거나 전화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하면은 이게 지금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인력의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이런 논의가 처음 있을 때부터 맨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사람들의 소득 기준을 나누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논란거리가 만들어지고 이거에 들어가는 인력들을 생각을 하면은 차라리 그냥 전 국민에게 그냥 나눠주는 게 오히려 재정적으로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분란적으로도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맨 처음부터 이게 논의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거를 그냥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자라는 논의가 있었던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거 그냥 뭐 전 국민한테 그렇게 주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거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기는 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돈이 좀 있으신 분들 중에 진짜로 난 이런 거 주지 마라, 난 이런 거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진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는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그냥 똑같이 나눠주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거든요. 특히 미술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건강보험료 체계가 되게 불합리한 게, 미술, 저 같은 사람은 작품을 팔잖아요. 재작년에 작품을 하나를 팔았는데 제가 어떻게 따로 신고를 하거나 뭘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그냥 쭉 매년 그렇게 작품이 나가는 걸로 건강보험에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작품 판매한 것마다 내년 계속 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갤러리랑 일을 안 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저희 같은 미술 작가에 대해서 건강보험에서 따로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안 돼요. 제가 2년 전에 작품을 팔고, 그러니까 저희 거의 모든 미술 작가들이 지금 소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작품 판 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계속 건강보험료나 뭐 그거 때문에 세금 부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안 하려면 방법이 더 이상 이 갤러리랑 일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갤러리를 한두 군데랑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작품 팔렸을 때마다 전부 다 그거를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다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얘기의 요지는, 그렇게 했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었을 때 지금도 그러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고, 분명히 저 사람은 주는데 나는 왜 안 주냐, 나도 분명히 힘든데 나는 왜 안 주냐, 그리고 또 뭐 집값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어느 정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이면은 안 된다 라고 하는데, 또 근데 이 사람이 집은 보유하고 있는데 빚은 많아요, 아니면 집은 있는데 소득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나는 왜 안 주냐, 나 진짜 지금 집은 있지만 당장 뭐 할 돈이 없다, 그리고 야 그러면은 집을 팔아가지고 해라, 근데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집을 팔 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 그냥 주는 그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얘기했을 때 무조건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힘든데 2년 전의 기준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처럼 그러니까 이 논의는 기본소득에 대한 거였고 지금은 긴급 재난구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단은 주고 나중에 뭔가 처리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진짜 높은 사람 중에 나는 필요 없다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를 나중에 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뭐 기부금이나 아니면은 되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든지 하는 게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왜 애초에 또 이 기본 소득이나 이런 재난구원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이제 미국이 제일 많이 했었고 일본도 매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화의 파워가 너무 약한 나라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쉽게 하지 못했어요. 양적 완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꼼수 같은 건데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뭐 누가 뭘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때다 싶어서 양적 완화를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양적 완화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봤을 땐 이렇습니다. 자, 양적 완화는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즘에 일반 사람들도 주식이나 이런 데다가 돈을 굉장히 많이 넣잖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미국의 양적 완화가 있었을 때 그 뒤에 후폭풍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주식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이거를 그냥 예금에 넣어놓은 사람들은 아주 뭐 거의 재산이 불어나지 않았지만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 같은 데다가 그때 돈을 넣어놨던 사람들은 재산이 굉장히 불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재산이 불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돈의 가치가 그냥 떨어진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돈 자체가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는 100원 주고 살 수 있었어야 되는 게 지금은 뭐 10,000원을 주고 사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양적 완화를 했었을 때 이거를 그냥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두니까 부가 공평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물론 공평하게 무조건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부의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자들에게 돈이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이 양적 완화와 약간 좀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생각하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먼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주식에다가 넣잖아요. 주식에다가 넣는데 주식에서 대부분 누가 돈을 가져가고 대부분 누가 돈을 잃죠? 약간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먹고 굉장히 수많은 개미들이 돈을 잃는 게 이제 주식시장이잖아요.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은 주식으로 개인도 이제 돈을 많이 불리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개미 투자자가 주식을 할 때 1억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손실을 좀 봐가지고 주식 계좌가 8천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을 엄청나게 먹었다라는 거죠. 이건 좀 뭐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면은 돈은 많아지고 돈의 가치는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1억에서 2천만 원을 잃은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잃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그냥 양적 완화를 하고 시장 논리에다가 그냥 맞춰서 놨었더니 그 이후에 몇몇 기업들, 세계적인 몇몇 기업들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나머지 기업들은 또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현상 유지를 하면은 그냥 돈이 한 3배로 늘어났는데 현상 유지를 했다? 이거는 돈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가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왜냐? 기본적인 소비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본소득제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도 그러한 타당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소득을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게 공산주의적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게 기업들에게 더 부의 쏠림 현상이 가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까지 가면 조금 복잡해지니까 거기까지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돈은 많아졌는데 그게 너무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사람들에게 몰려가니까 일단은 이 많아진 돈을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게 하는 그러한 좀 기본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번에 양적 완화를 하는데 그거 자체를 그냥 기업 쪽으로만 돈이 돌아가게 하면은 결국에는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러한 자본주의 논리로만은 돌아가지가 않는 세상인 거예요. 애초에 양적 완화라는 게 치트키잖아요. 사실 반칙인 거거든요. 반칙인 건데 그거를 해가지고 실제로 패권을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냈고 그리고 일본도 그걸로 버티고 있고 이렇게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양적 완화를 어떤 나라든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 양이 늘어난 돈 자체를 기본소득처럼 국가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 가지고 사실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경제 하락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러한 제가 생각하는 그냥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개념은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코로나 사태에 가장 타격이 큰 지금 미술계는 지금 거의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거의 소득이 지금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갤러리든지 작가든지 제가 면밀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없습니다. 그냥 모아둔 돈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인 건데 근데 제가 이번에 소득을 그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저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는 작가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아마 그분들은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사람들의 약간 뭐랄까 양심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가입자들이 좀 더 많이 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얘기 나오는 게 직장 가입자들은 우리는 10원 하나까지 다 성실하게 신고를 하는데 지역가입자들은 빼돌리는 돈이 많지 않냐. 뭐 진짜 그래요. 현금 박치기로 해가지고 하는 거 있으니까 뭐 현금 하면은 더 할인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사실은 다 약간 어느 정도 세금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를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냥 약간 눈 감아 주는 것도 있고 그 대신 건강보험료나 이런 세금 비율을 높이는 거죠. 근데 성실하게 신고하고 나쁜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또 논의도 있는 거예요.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전부 다 자기 하는 거를 성실하게 하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카드가 활용이 많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현금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들도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 같은 작가가 지금 가장 억울한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진짜 뭔가 법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출도 안 해주고 직업으로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소득에 대해서는 뭐냐 세금은 많이 떼고 뭐 건강보험료도 많이 떼고, 그리고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신고도 안 받아주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그냥 똑같이 주는 거에 대한 논의도 있다. 근데 이번에 뉴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주고, 아무튼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었을 때는 그냥 빨갱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막상 주니까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고, 이런 형평성의 논란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못 받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예술인 복지재단의 그 지원금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최승윤 너는 뭐 돈 잘 버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제도가 신청하고 뭐하고 무슨 뭐 그 소득 같은 거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세금에 빠삭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건강보험료 2만원 낸 거 아시죠? 그게 진짜로 돈을 버는 거 하고 이렇게 돈 안 버는 사람들은 돌아가면 좋은데, 엄한 데에 돌아가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같이 재산이 막 수십억 수백억인 사람들은 어떻게 꼼수 써가지고 건강보험료 2만원 내고, 힘들게 장사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몇십만원씩 내고,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그거를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술인복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기 제일 좋은 게, 집에 돈이 많아서 집에서 용돈 타 쓰면서 자취하는 사람이 제일 타 쓰기 좋다고. 자취하면서 내가 자취비를 혼자서 부모님이 용돈 안 주는 사람은 내가 돈을 벌어서 하니까 소득이 잡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주저리 뉴스를 보다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노을 때문에 그런지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얼굴이 좀 빛이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 좀 너무 과하게 밝아지는 경향이 있네요. 그래도 좀 SEC 플러스가 화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 북서울시립미술관에 가는 게, 해외에서 지금 어떤 작품을 제가 시립미술관에 넣어놓은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문의가 와서 그거를 뭐 뒷면이랑 옆면이랑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지금 팔린다고 해도 해외 운송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